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한준입니다. 네, 자, 토트넘 핫스퍼와 첼시가 11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토트넘 핫스퍼 이제 스타디움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들이 있었고 인터뷰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잘 나가고 있었고 또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에서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5년 만에 2연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포체티노 감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서류겠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당했는데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경기였습니다. 사실 앞으로 일정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사실 4대1로 홈에서 패배한 이 스코어만 보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도 큰 게 역시 주력 선수들의 퇴장 그리고 부상 이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옛 스승을 만나서 좀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상황이 되긴 했는데, 오늘 이 토트넘이 패한 것도 패한 겁니다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경기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패배를 했는지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전체적인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9명으로 경기를 해야 됐습니다. 전반 6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잘 가져갔지만 전반 33분에 나왔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 명이 줄어들면서 동점골을 내줬잖아요.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인 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하필이면 또 전반전 추가 시간에 메디슨도 부상, 판더벤도 부상, 핵심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진 데다가 후반전 들어서는 10분 만에 이제 데스티니 우도기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수비 라인이 모두 붕괴된 채 경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도 선전을 해왔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동점골을 노리다가 4대1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는데요. 초반 흐름은 사실 좋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두기, 존슨 그리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돌아와서 경기를 펼쳤잖아요. 특히 이제 존슨과 이제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호흡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골도 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브레넌 존슨이 히샬리송을 밀어내고 완벽한 몸 상태를 갖추면서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또 우도기 선수도 부상 우려가 있었지만 부상을 털어내고 선발 출전을 하게 되면서 네. 특히 이 선수들 쪽으로 이제 공격이 잘 살아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많이 열려서 사실 초반에는 토트넘이 거의 압도적인 경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첼시 역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 제임스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측면 수비, 측면 공격, 중앙 공격, 이선 빌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영역에서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네. 네, 자, 이 전반 5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슈팅 연체를 나왔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장면이었죠? 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클루세스키 선수가 밀어준 공을 사르가 쭉 뽑아줬고 그 패스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배우로 들어가서 슈팅했지만 조금은 각이 없었어요. 네. 약간 약하게 이어지면서 막혔지만 이 장면 이후 곧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토트넘이 결국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디슨, 사르, 클루세스키, 이제 손흥민의 배우 침투, 다시 이제 클루세스키의 이제 커팅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메든이 크게 반대쪽으로 열어줬고 여기서 사르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잘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중요했던 게 크루세스키 선수가 슈팅 공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배우로 침투에 들어가니까 첼시 수비수들이 일로 공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네. 물러섰어요. 그때 생긴 공간을 크루세스키가 바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또 행운이 따랐죠. 첼시 수비수인 코리를 맞고 굴절되면서 이제 산체스 골키퍼의 방향이 무너지고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전반전 6분 클루세스키 골이 나오면서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7분에는 이 존슨의 크로스, 이제 클루세스키 패스, 이제 사르의 압박이 있었고요. 자, 포르가 이제 왼발 하프 발리 슈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갔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슨과 클루세스키가 좌우 측면 공격을 잘 풀어왔는데 존슨이 한 번에 넘겨줬을 때 클루세스키가 공을 잘 지켜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슈팅이 정면으로 쏠리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초반 한 7분 사이에만 토트넘이 3차례의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고 또 결정적으로 전반 13분에는 토트넘이 2대0으로 달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13분에 이제 사르, 우두기, 존슨의 컷백, 손흥민의 이제 마무리 아주 멋지게 들어가서 이건 뭐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VAR 판독 결과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우도기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올라가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해주면서
왼쪽 사이드로 빠져들어갔던 존슨을 향해서 정말 좋은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이런 우도기의 플레이가 필요했고 이 우도기가 빠졌을 때 토트넘이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도기 복귀 효과 그리고 존슨 선수가 워낙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패스를 잘 주니까 뛸 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토트넘 팬들이 기대했던 우도기 복귀 존슨 선발 효과가 드러나면서 손흥민 선수의 9호 골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정말 반발 차이로 이제 앞서 있었던 것이 VAR 체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토트넘이 2대 0을 만들면서 대량 득점도 가능하겠다. 거의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첼시를 상대로 토트넘이 완벽하게 경기를 제압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 18분 이 스털링을 좀 주의했어야 되잖아요. 스털링을 향한 우드기의 태클이 VAR 체크 결과 다행히 이제 뭐 경고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때부터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진행이 됐어요. 예, 발바닥을 들고 들어가면서 퇴장이 나올 수도 있었던 위험한 플레이였기 때문에 VAR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장면 이후 조금은 토트넘 선수들의 수비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퇴장당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의 강도가 약해졌고 압박 강도가 약해지니까 첼시 선수들의 공격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 21분에 이제 리스 제임스의 로빙 스루 패스 그리고 스털링이 돌파 후에 슈팅을 했는데 이게 그 포로를 돌파하고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VAR 판독 결과 이제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죠. 예, 여기서 골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동점골을 내주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공이 튀어오를 때 스털링이 손에 맞았거든요. 명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취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첼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네, 자 전반 27분에 카이세도가 지금 잭슨에게 패스 연결을 했죠. 그리고 스털링이 이제 볼을 받는 과정인데 판더펜이 차단을 잘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엔소가 또 돌진을 했고 로메로가 또 이걸 막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예, 보시면 이제 잭슨이 연계해주면서 스털링이 침투해 왔을 때 판더펜이 1차로 막아냈고 그 다음에 또 혼전이 벌어졌을 때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공을 이제 잡기 위해 달려들 때 로메로가 함께 다가왔거든요. 네. 이 충돌 상황에서 흐른 공 다시 뒤로 빠졌을 때 카이세도가 슈팅 가져간 게 이제 득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두 번의 VAR 판독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골이 취소가 됐어요. 왜냐? 이 카이세도의 슈팅 상황에서 잭슨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비카리오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프사이드다. 그래서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건 토트넘의 입장에서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그 앞선 장면에서 로메로 선수가 엔소를 저지할 때 태클이 퇴장성 파울이었다. 그래서 퇴장과 더불어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이 페널티킥을 콜 파머가 이제 성공시키면서 네. 결국에는 첼시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뒤부터는 거의 토트넘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은 결국엔 잘 뛰고 있던 왼쪽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스를 빼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원군을 잃게 됐고 또 그 센터백 퇴장 공백을 다이어로 메우게 되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우려했던 다이어의 투입으로 인해 수비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네. 다이어 선수가 이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첼시의 뭐 침투 패스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전반 44분. 잭슨이 이제 배우로 돌파해 들어갈 때 판더펜이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 쓰러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혼자 쓰러졌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이거 심상치 않다. 게다가 로메로가 이미 퇴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배우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커버 범위에 있어서 토트넘 선수들의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그 동점골 실점 10분 만에 판더펜이 쓰러졌고 결국에는 보시면은 걸어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더벤이 나오고 메디슨까지 교체를 해주고 호이비에로와 로얄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장면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메디슨도 사실은 경기 도중에 계속해서 부상을 호소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수적 열세이다 보니까 조금 수비적인 선수를 보강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얄과 호이비에르가 동시에 들어왔고 이때부터는 사실 토트넘이 정상적인 경기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초반 전술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기면서 경기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콜윌, 그리고 또 스털링의 컵백, 다이어가 지금 교체 투입된 다이어가 이제 차단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코릴이 한 번에 길게 잘 패스를 찔러줬고 이제 스털링이 역시나 로메로와 판더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이어가 이제 센터백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왔거든요. 네. 굉장히 걱정이 컸었는데 다행히 다이어가 이 장면은 잘해줬어요. 이 컵백을 다이어가 온몸을 던지면서 슬라이딩 태클로 차단하면서 좋은 수비를 펼쳐줬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첼시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세도가 측면으로 빼졌고 리스 제임스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죠.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9분에는 역시 팔머가 또 배우로 찔러준 공을 제임스가 또 다시 한번 크로스를 연결한 게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히는 등 제임스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 VAR 판독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길게 이어졌는데, 전반 추가 시간 10분 상황. 리스 제임스가 우도기를 향한 팔꿈치 가격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퇴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VAR 체크 결과, 퇴장 아닌 걸로 판정이 됐어요. 예, 명확하게 지금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토트넘 입장에서는 VAR 체크로 인해 로메로가 퇴장당했는데 첼시는 제임스가 남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제임스가 퇴장을 당했다면 첼시의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공격 가담이라든지 또 수적 우위 모든 게 사라질 수가 있어서 후반전이 팽팽하게 이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판정이 조금 엇갈리면서 결국엔 토트넘이 후반전에 크게 무너지게 됐어요. 네, 전반 기록을 보면 토트넘 점유율이 48%로 열세였고요. 슈팅 수도 4대 7로 열세였습니다. 최근까지 10라운드까지 보여줬던 토트넘의 경기력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예, 게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점유율이라든지 슈팅 수라든지 모든 지표에서 앞서는 경기들을 하면서 선두를 달렸는데 네. 아무래도 수적 열세에 처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기대 득점까지도 전반전에 0.15골, 첼시가 1.14골로 앞설 만한 경기를 했다라는 평가. 1대1로 전반전이 끝났지만 첼시가 더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 토트넘이 조금 열세 상황이니까 좀 수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라인을 끌어올려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제임스, 스털링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들이 자주 반복이 됐어요. 네, 특히 이제 후반전에는 제임스 선수가 오른쪽에서 거의 중앙 미드필드처럼 배우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말씀하신 대로 수적 열세인 팀들은 보통 내려서기 마련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그대로 라인을 올리고 똑같이 플레이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기는 좋을지 몰라도 스털링이라는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를 막는데 어려웠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굉장히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면서 차단도 해줬고 또 첼시 선수들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첼시의 공세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갤러거를 접고 들어와서 이제 팔머에게 이제 패스를 냈고요. 팔머의 중거리 슈팅이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예, 54분 같은 경우에도 엔소의 롱 패스가 뒷공간으로 이어졌고 여기선 스털링이 또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했는데 로얄 선수가 이제 앞에서 6탄방으로 막아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5분에 또 토트넘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스털링을 막다가 또 한 번의 퇴장 장면이 나왔어요. 네, 우도기 선수가 이제 태클로 저지하는 과정 속에 공을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한 번의 경고가 나왔어요. 전반전에 이미 경고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두 번째 경고를 받아서 퇴장당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이제 9명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발 출전한 주전 포백 중에 로메로 퇴장, 판더벤 부상, 우도기 퇴장까지 완전히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체티노 감독이 정말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토트넘의 광활한 뒷공간을 공략했던 이 노림수가 통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뚝심이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는 모여올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제 판정의 불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포체티노 감독의 전략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 이후 그래도 토트넘이 잘 버텼어요. 네, 9대 11경기 두 명이 부족한 토트넘이 잘 버티면서 경기를 했는데요. 제임스의 크로스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잭슨의 헤더를 호이베르 선수가 6탄방으로 막아냈습니다. 거의 골과 진비없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버텨준다면 토트넘도 역습 하나로 아직까지는 이제 1대1 상황이었으니까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57분에는 엔소 페르난데스도 경미한 부상을 입으면서 빠지게 됐는데 다만 이때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이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가 부상을 당했지만 빠른 윙어인 무드릭을 투입하면서 스털링 무드릭으로 이 광활한 토트넘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겠다. 실제로 그 전략도 통하게 됩니다. 네, 58분에 이제 무드리 선수의 패스 연결을 받은 잭슨의 침투. 자, 이 슈팅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만 비카리오의 또 선방이 있었어요. 예, 흘러나온 공까지 팔머가 슈팅한 것도 비카리오가 막아내면서 사실 토트넘의 팀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지만 비카리오의 놀라운 선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도 토트넘이 1대1 상황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본다면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 상황으로 전개했던 첼시를 상대로 비카리오의 선방 또 수비수들의 이제 혼인일체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만 60분에 또 이제 팔머의 스루 패스, 스털링의 배우 침투 또 비카리오가 이번에는 거의
노역급으로 이제 활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예, 거의 뭐 수비수, 센터백 위치까지 올라와서 깔끔한 태클까지 보여주면서 비카리오 혼자 뭐 수비를 다 책임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9명으로 라인을 높인 토트넘이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61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노렸던 이 선수 교체가 별다른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쿨루셉스키와 사르를 빼고 부상에서 회복한 벤탄쿠르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쌩쌩하다고 할 수 있는 스킵을 투입했는데 이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플레이 밀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68분에 이제 제임스의 스루 패스가 나왔고요. 쿠쿠렐라가 배우 침투해서 1대1 상황을 맞았는데 비카리오가 또 이 장면에서도 선방을 했어요. 예, 계속해서 비카리오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미 진작에 토트넘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결국은 75분에 토트넘이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이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는데 1대1 팽팽한 상황, 토트넘이 잘 막던 상황이었는데 이 골이 승부의 흐름을 좀 바꿔놨습니다. 제임스의 스루 패스, 스털링의 배우 침투, 그리고 잭슨의 마무리, 첼시가 2대1로 역전에 예, 성공했어요. 오프사이드 셉도 완전히 무너졌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에요. 네. 제임스가 뿌려주고 스털링이 파고들고 이게 한 번만 이제 뚫리면 한 번만 적중하면 토트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들어맞았고요. 2대1이 되고 나서는 리스 제임스도 부상해서 복귀한 선수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77분에 제임스를 빼고 말로 귀스토를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선수가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도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인분, 3인분을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빠지고 나서는 오히려 토트넘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78분에 이제 포로의 프리킥, 베탄쿠르 헤더, 다이어의 마무리 슈팅이 또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예, 사실 다이어가 정말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골문 구석으로 잘 슈팅을 찔러 넣었는데 네. 벤탄쿠르의 헤더 패스가 나오는 순간에 다이어가 조금 앞서 있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면서 이 골은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86분에도 이 포로의 프리킥 크로스를 벤탄쿠르가 이제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빗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등 제임스가 빠지고 나서는 그래도 토트넘이 9명으로도 공격기를 만들어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들어가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뭐 굳히기를 이제 들어갔죠. 오늘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스털링 선수를 빼고 우고 축구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가져갔던 자, 첼시입니다. 예. 첼시는 좀 여유가 좀 있었죠? 예,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드를 투입하면서 본인들이 2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숫자를 늘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결정적인 기회를 얻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비수마의 패스 연결 또 스킵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돌파하고 난 뒤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또 산체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예, 배우 침투에 이은 슈팅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아무래도 경기 막판이고 네. 9명이 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압박도 정말 많이 해줬잖아요. 조금 지치다 보니까 슈팅이 약했고 산체스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4분. 갤러거의 패스 연결받은 잭슨의 배우 침투. 이게 이제 골이 들어가면서 경기가 좀 방향이 완전히 정해져 버렸죠. 2대2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자마자 선수들이 좀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 공격하기 위해 다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토트넘 선수들이 다 상대 지역에 넘어가 있잖아요. 한 번의 역습에 무너지면서 3대1 세기 골이 나왔고 이제 사실은 이 정도면은 추가 시간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토트넘에겐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후반 추가 시간 7분 또 비슷한 장면이죠. 네. 팔머의 롱퍼스에 이은 잭슨의 배우 침투. 잭슨이 뭐 이 경기 전까지 결정력의 문제들을 겪었지만 결국엔 4대1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으로 토트넘 원정에서 첼시의 대승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첼시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가져간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잭슨이 완전히 살아났고요. 그리고 선두권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첼시로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경기 같습니다. 네, 포체티노 감독이 경기 전에 이 한 경기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첼시는 이제 중위권 경쟁이 아니라 하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게 됐고 네. 반대로 토트넘은 이제 맨시티에게 유리 자리를 결국 내주게 됐거든요. 물론 승점 차이가 아직 얼마 안 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들에 꽤 많은 선수들이 결장할 수 있다라는 핵심 선수들이 이탈한 부분들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황희찬의 울브스를 상대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수비수들의 이제 줄부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전력으로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예, 11월 11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울브스와의 경기는 일단 로메로와 우도기가 둘 다 퇴장으로 뛸 수가 없고 판더벤 선수도 지금 이 햄스트링 상태를 봤을 때는 울브스전뿐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경기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다이렉트 퇴장이다 보니까 3경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12월 4일 최대 맨시티와의 경기까지도 결정한다고 봤을 때는 이 시점까지 판더벤이 회복을 못하면 로메로 판더벤 없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당분간 토트넘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정에서 토트넘의 이 행보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어떤 전술,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첼시와 토트넘의 11라운드 경기 리뷰를 통해서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찬희였습니다. 한준이었습니다.